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금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주도 계좌 때문에 마음 편한 날이 많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단순히 하루 오르고 내리는 날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미국 시장이 한 차례 충분히 소화한 뒤 맞는 첫 국내 금요일장이고, 오늘 종가가 주말 동안 투자자들의 판단 기준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반도체주의 첫 반응과 다음 반응이 왜 달라질 수 있는지, 삼성전자가 오늘 어떤 방향으로 갈 가능성을 높게 보는지, 금요일에 특히 조심해야 할 움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번 주 생긴 수익을 지킬 분과 손실을 안고 주말을 넘겨야 하는 분이 각각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볼 수 있는 대응 자료도 준비해뒀으니까요. 금요일마다 팔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월요일 갭에 끌려다니셨다면 장 초반 색깔만 보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은 위쪽을 다시 시도할 여지는 남아있지만 오후로 갈수록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공개된 엔비디아 실적에서 시장이 가장 오래 볼 대목은 AI 수요가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다만 금요일에는 주말을 앞두고 수익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자금도 나오기 때문에 실적 해석과 종가 수급이 꼭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목요일까지 반도체를 미리 사둔 자금은 금요일 오전 상승을 이용해 일부 수익을 챙길 수 있고요. 실적 이후 뒤늦게 확신한 기관은 첫 눌림을 기다렸다가 종가의 비중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매도가 강해 보여도 오후에 수급이 돌아올 수 있고, 반대로 오전 급등이 종가에는 거의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규장에서 확인된 반응은 이제 방향보다 이유를 나눠봐야 합니다. 지난 분기 숫자에 대한 평가인지, 다음 분기 전망을 다시 계산한 것인지, 발표 전 쌓였던 포지션을 정리한 움직임인지에 따라 국내 반도체가 받는 힘은 달라집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의 지속성과 고대 여폭 메모리 공급 문제가 핵심으로 남았다면 메모리 업종 전체의 수요를 다시 볼 수 있고요. 미국장의 등락반 복사에 삼성전자 방향을 정하면 정작 국내 외국인 수급이 만드는 다른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엔비디아 상승률을 그대로 삼성전자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HBM 공급 확대와 범용 메모리 가격, 파운드리 수익성까지 함께 평가받는 회사라 반응의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미국 반도체주에 나온 움직임을 오늘 삼성전자 시초가에 그대로 대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발표 전후 포지션을 정리한 것인지, 데이터 센터 수요 전망을 다시 낮춘 것인지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현물 매수가 새로 붙으면 미국장과 다른 흐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한 종목보다 메모리 업체와 반도체 장비주, 데이터 센터 관련주의 거래 대금이 어디에 남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에 미국 국채 금리와 환율까지 연결하면 실적 재료의 문제인지 시장 전체가 위험을 줄인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오늘 국내 반도체가 그중 어떤 흐름을 이어봤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은 전날보다 주간 흐름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번 주 봉회색보다 안에서 만들어진 손바뀜을 봐야 합니다. 주중 고점에서 나온 매물이 어느 가격에서 멈췄는지, 이후 거래 대금이 다시 붙었는지, 저점이 갈수록 높아졌는지를 연결해서 보세요. 이번 주 시가와 고점, 저점 사이에서 오늘 종가가 어디에 남는지를 보면 다음 주 첫 방향을 판단할 기준이 생깁니다. 특히 이번 주 움직임을 만든 거래 대금이 금요일까지 남는지, 외국인 현물 매수가 하루짜리로 끝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점을 높이며 종가가 주간 중심 가격 위에 남는다면 다음 주에도 수급을 이어서 볼 근거가 생깁니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금요일 반등이 더 반갑고도 불안합니다. 주말 동안 시장이 멈추니 조금이라도 수익을 지키고 싶다가도 월요일에 더 오르면 어쩌나 싶어 팔지 못하죠. 반대로 손실 중인 분은 주말 내내 본전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방향을 맞추려 하기보다 주말 동안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에 들어가 있는데 현금까지 없다면 작은 뉴스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좋은 종목을 가진 것과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계좌를 만든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익 중인 분도 비중이 지나치게 크면 주말 내내 미국장만 확인하게 됩니다. 손실 중인 분은 월요일 반등만 기다리다 다른 기회까지 놓칠 수 있고요. 현금이 전혀 없으면 좋은 눌림이 와도 살 수 없고 위험 신호가 나와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회사 전망과 별개로 내가 편하게 잠들 수 있는 비중인지 물어보세요. 주말을 넘기는 결정은 상승 확률만 보는 일이 아니라 계좌가 변동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비중이 크면 주가가 1%만 움직여도 하루 기분이 달라집니다. 상승할 때는 더 살 걸 후회하고 밀릴 때는 왜 줄이지 못했나 자책하게 되죠. 이 상태에서는 좋은 분석을 들어도 실제 매매 순간에 감정이 먼저 나옵니다. 금요일에는 종목 전망보다 매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들고 있는지부터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건 외국인 현물의 연속성입니다. 하루 강하게 사고 다음날 바로 파는 수급은 단기 매매일 수 있습니다. 이틀 이상 현물 매수가 이어지거나 금요일 오후까지 물량이 남아야 큰 돈이 삼성전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볼 근거가 생깁니다. 특히 외국인이 선물만 사는지 본주까지 같이 담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선물 매수로 지수가 오르면 프로그램이 삼성전자를 기계적으로 살 수 있지만 선물 방향이 바뀌면 그 물량은 빠르게 되돌아갑니다. 본주 현물 매수가 눌림마다 들어오고 환율까지 안정된다면 삼성전자 자체를 사는 흐름에 가까워집니다. 금요일에는 장 마감 숫자보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누적 수급이 줄지 않았는지를 보세요. 외국인 순매수 금액만 보지 말고 평균적으로 어느 구간에서 샀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낮은 자리에서만 사고 주가가 오르면 바로 물량을 줄인다면 아직 짧게 거래하는 겁니다. 높은 가격에서도 계속 받아내고 종가까지 누적 매수가 늘어난다면 삼성전자 평가를 조금 길게 바꾸고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와의 상대적 움직임입니다. 상대적 강도는 하루 상승률을 비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이닉스가 장 초반 급등한 뒤 쉬는 동안 삼성전자가 시가를 지키며 거래 대금을 키우는지 보세요. 이런 장면은 이미 많이 오른 종목에서 덜 오른 종목으로 자금이 옮겨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와 장비주가 버티는데 삼성전자만 저점을 낮추면 아직 회사 고유의 할인 요인이 남았다고 봐야 합니다. 파운드리 수익성이나 HBM 공급 확대를 확인하려는 매물이 위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죠. 뒤처졌다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본주 수급이 변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쉬어도 삼성전자가 버티면 뒤처졌던 종목으로 자금이 옮겨오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두 종목이 함께 밀린다면 업종 차익 매물의 가능성이 크고요. 삼성전자만 유독 약하면 회사 쪽 할인 요인이 아직 남아있는지 봐야 합니다. 주변 장비주와 후공정주도 힌트를 줍니다. 삼성전자만 오르고 관련 종목의 거래 대금이 죽어있다면 지수 대형주를 이용한 짧은 수급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와 장비주, 기판주까지 함께 살아나면 AI 메모리 투자 흐름을 넓게 사는 돈이 들어온 겁니다. 모든 종목이 동시에 올라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대장주에서 주변으로 매수가 퍼지는 장면이 나와야 상승의 체력이 길어집니다. 세 번째는 오전 고점을 오후에 다시 넘는지입니다. 금요일장은 오전에 올랐다가 오후에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후에도 고점을 높이고 거래량이 붙는다면 주말을 넘겨 보유하려는 매수세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네 번째는 환율과 지수 선물입니다. 삼성전자 자체 뉴스가 없어도 환율이 불안하고 외국인이 선물을 팔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고 선물 매수가 붙으면 장중 눌림을 빠르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선물과 현물의 방향이 갈리는지도 보세요. 선물만 빠르게 팔고 삼성전자 현물은 남겨두면 지수 변동에 대비하는 해지일 수 있습니다.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줄이면 주말 동안 한국 주식 위험 자체를 낮추는 움직임일 수 있고요. 겉으로 같은 하락처럼 보여도 월요일 회복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수익 중인 분들은 이번 주 수익을 전부 다음 주 기대에 맡기지 마세요. 운 좋게 낮은 가격에서 샀어도 언제 지킬지 모르고 버티면 플러스가 다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가나 오전 저점, 외국인 현물 가운데 본인이 지킬 기준을 하나는 정해두셔야 합니다. 자, 금요일 오전 영상을 보고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오후에 주가가 밀리면 또 영상 보고 물렸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외국인이 샀던 조건이 오후에도 그대로 남는 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대량 매도로 바뀌면 같은 가격도 의미가 달라지고 약하게 출발했어도
현물과 선물이 함께 돌아서면 성급하게 팔 이유가 줄어듭니다. 영상은 멈춰 있지만 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이래서 금요일은 대응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본업 중 변화를 계속 보기 어렵다면 주말 전에 대응 기준이 바뀌는 순간을 알림으로 받아보셔야 합니다. 강하게 시작하면 첫 눌림을 기다리세요. 시가를 지키고 거래량이 줄면서 눌린다면 상승 흐름이 살아있습니다. 시가를 깨고 반등할 때마다 거래가 줄어들면 주말 전 차익 매물이 강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시작하면 주중 고점과 저점 가운데 어디로 가까워지는지 보세요. 주중 고점을 넘고 종가까지 버티면 다음 주에도 관심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중 저점 쪽으로 밀리면서 거래량이 커지면 현금 비중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약하게 출발하면 오전 저점 회복 여부가 핵심입니다. 저점을 찍은 뒤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이 함께 들어오면 금요일 저가 매수가 붙은 겁니다. 저점 아래에서 계속 거래되면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오늘 가장 좋은 마감은 큰 폭의 급등보다 주중 고점 부근에서 외국인 매수가 남는 흐름입니다. 동시호가에서도 가격을 지키는지 확인해 보세요. 장중에는 프로그램 매수로 강해 보였는데 마지막에 외국인과 기관 물량이 나오면 주말 위험을 피하려는 돈이 빠진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후 내내 눌렸어도 마지막에 본주 매수가 들어오며 종가를 끌어올리면 낮은 가격을 받아가려는 수요가 남은 겁니다. 금요일 마지막 몇 분은 월요일 시초가의 답은 아니지만 누가 주말을 넘겼는지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이렇게 끝나면 이번 주 상승이 단기 반짝임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급으로 연결될 여지가 생깁니다. 주중 고점을 살짝 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고점 아래에서 거래량이 줄고 매도 물량을 받아낸다면 다음 주에 다시 시도할 힘을 남긴 겁니다. 오히려 거래량 없이 억지로 고점만 넘었다가 종가에 밀리는 흐름보다 훨씬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불편한 마감은 장중 고점을 크게 낮추고 동시호가에서 물량까지 나오는 경우입니다. 주말 위험을 피하려는 자금이 빠지는 모습일 수 있어요. 이때는 월요일 반등만 기대하기보다 계좌 비중과 현금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손실 중인 분은 오늘 반등해서 본전만 기다리지 마세요. 본전은 시장이 하는 가격이 아니라 내 계좌에만 적힌 숫자입니다. 주가가 그 근처에 왔다고 반드시 더 올라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멈춰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등 때 거래 대금이 커지고 외국인 매수가 종가까지 남으면 시간을 더 볼 근거가 생깁니다. 하지만 같은 가격에서 계속 막히고 반등할 때마다 거래가 줄어든다면 본전까지 몇 퍼센트 남았는지 보다 계좌 비중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일부 현금을 만들면 남은 물량은 더 차분하게 볼 수 있고 월요일 새로운 신호가 나왔을 때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 비중까지 묶어두지는 마세요. 거래량이 붙고 외국인 매수가 종가까지 남으면 조금 더 기다릴 근거가 생깁니다. 반등할 때 거래가 줄고 위에서 매물이 반복되면 비중을 가볍게 만들 순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 계좌에서 주말을 넘길 준비가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플러스가 찍혔는데 어디에서 지켜야 할지 모르거나 손실 중인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커서 월요일 시초가가 벌써 겁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월요일 오르면 무엇을 하고 밀리면 어느 신호를 확인할지 바로 말할 수 없다면 기대만 가지고 주말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분들께 대응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과 함께 보실 수 있는 계좌별 대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돌아설 때, 프로그램 매매가 장 흐름을 바꿀 때, 중요 구간을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기존 대응을 다시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미국 반도체주와 삼성전자의 상대적 움직임도 함께 봐서 단순한 시장 흔들림인지 삼성전자만의 약세인지 구분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추가 하락과 횡보 반등을 나눈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도 안내해드립니다. 수익을 지킬 분과 손실에서 비중을 살필 분, 현금을 나눠 넣을 분이 월요일 각각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 계좌 상태별로 정리했습니다. 주말 내내 목표가 영상만 찾아보는 대신 월요일 3가지 장면에 맞춘 행동을 미리 정해두는 자료입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삼성전자 대응 자료 신청하기를 눌러 간단하게 신청해주세요.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확인되는 순서대로 대응표와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장비와 후공정, 기판, 전력 인프라로 돈이 퍼지는
버티는지도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익을 다시 반납하거나 월요일 첫 하락에 겁먹고 움직이지 않도록 오늘 장이 끝나기 전에 내 계좌의 대응 순서부터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밑쪽 시도는 가능하지만 오후 차익 매물까지 확인해야 하는 장입니다. 금요일 대응은 오전과 오후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오전에 강하게 시작하면 시가와 첫 눌림을 지키는지 보고 보합이면 주중 고점을 넘을 때 거래 대금이 붙는지 확인합니다. 약하게 출발하면 주중 저점을 깨는지가 아니라 깨진 뒤 얼마나 빨리 회복하고 외국인 현물이 돌아오는지를 보세요. 오후에는 오전 고점 부근에서 버티는지와 동시호가 수급이 핵심입니다. 수익 중인 분은 월요일 기대에 전부 맡기지 말고 일부라도 지킬 기준을 정하고요. 손실 중인 분은 본전보다 반등의 힘을, 현금이 있는 분은 금요일 종가와 월요일 첫 눌림으로 판단을 나누세요. 주말을 넘길 비중이 편하지 않다면 그 자체가 계좌를 다시 살펴야 할 신호입니다. 오전 상승만 보고 안심하지 마시고 외국인 현물 매수가 금요일 종가까지 남는지 보세요. 그 돈이 남아야 다음 주에 대한 기대도 근거를 갖습니다. 수익 중이면 지킬 기준을 세우고 손실 중이면 반등의 질을 확인하세요. 현금이 있다면 금요일 한 번에 승부하기보다 월요일까지 시간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오늘 종가는 예측의 끝이 아니라 다음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 때문에 마음이 여러 번 오르내리셨을 겁니다. 운 좋게 낮은 자리에서 잡았는데도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 수익을 다시 반납한 분도 계실 겁니다. 반대로 오래 물려있다가 잠깐 반등이 나오자 본전 생각에 아무것도 못한 분도 있으실 거예요. 두 경우 모두 종목을 몰라서 생긴 일이 아니라 행동할 조건이 없어서 생깁니다. 이번 주 종가를 보고 오를 거다, 내릴 거다 한마디로 끝내지 마시고 수익 보호 가격과 기다릴 수급, 비중을 줄일 신호를 각각 접어두세요. 그래도 주말까지 계좌 걱정만 안고 가지는 마세요. 내가 기다릴 조건과 움직일 조건을 정해두면 시장이 쉬는 동안 마음도 조금은 쉴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주주보다 달라진 흐름에 준비된 주주가 수익을 더 오래 지킵니다. 금요일 저녁까지 계좌를 계속 열어보며 월요일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확인할 수급을 확인하고 내 비중에 맞는 계획을 세웠다면 시장이 닫힌 뒤에는 마음도 잠시 내려놓으세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월요일 갭이 어느 방향으로 나오더라도 첫 감정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말 전에 종이에 세 줄만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월요일 강하게 출발하면 오늘 종가와 첫 눌림을 지키는지, 보합이면 이번 주 고점과 저점 가운데 어느 쪽으로 거래 대금이 붙는지, 약하게 출발하면 오늘 저점을 빠르게 회복하며 외국인이 돌아오는지를 본다고요. 수익 중인 분은 지킬 가격을 하나 정하고 손실 중인 분은 반등해서 거래량이 붙지 않을 때 줄일 비중을 생각하세요. 현금이 있는 분은 월요일 첫 가격에 전부 들어가지 말고 첫 1시간 뒤에도 선택할 돈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준비해도 주말 뉴스에 마음이 휘둘리는 시간은 줄어듭니다.